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름은 뭐 다 잘 아실 것이고, 먼저 전체적인 커리큘럼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번 강좌는 기본 강의로서 캠벨의 생명과학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보는 일반 생물학 교재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먼저 이제 생물학에 대한 기초를 잡으려고 강의를 구성을 했습니다. 12월 달은 수, 목, 토, 일 4일 수업을 하고 수요일에서 토요일까지는 1시에 시작을 합시다. 근데 일요일 날은 11층에 교회가 있어요. 교회 때문에 그 차들이 나가지를 않아가지고 주차장에 차를 내가 데릴 수가 없어. 그래서 일요일만 1시 30분에 수업을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 1월 달은 수요일, 목요일 이틀로 하고, 이제까지는 수업을 할 때 1시에서 보통은 8시까지라고 소개를 했는데 한 9시까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중간에 쉬는 시간 없이 쭉 했는데 괜찮을까요? 1시간 정도 뭐 식사 시간 너무 계속 하는 것이 힘들면 1시간 중간에 쉴 수도 있고, 근데 대부분은 빨리 좀 해가지고 빨리 끝내주기를 원하더라고. 그래서 보고 차차하다가 너무 힘들면 서로 힘들면, 나도 이제 나이가 있어야 좀 많이 힘들더라고. 중간에 한 1시간 정도 쉴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계속해서 그냥 하든지. 기본 강의는 다음 강의인 심화 강의에 대해서 준비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 강의를 가지고 시험을 준비하기는 힘들어요. 근데 이 기본 캠벨에 나와 있는 생명과학의 내용들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심화 강의를 들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본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기본 강의는 그냥 영어를 생각을 한다라면 단어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어 수업이기 때문에 좀 많이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단어는 계속 무작정 외워야 되는 것이지, 이건 뭐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 처음에는 생물은 이해를 한다기보다 생물학을 할 때 필요한 개념들을 습득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좀 많이 외우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많이 외우고 그리고 익숙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강의를 듣는 자세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뒤에 이제 공부를 하는 방법에 대한 것은 계속 수업을 하면서 조금씩 얘기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강의 다음에 심화 강의는 내가 편집을 한 생물학 총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1월에서 4월까지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 수업을 하겠습니다. 이 심화 강의가 시험을 준비하는 주된 이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은 마찬가지, 토요일은 1시부터 하고 일요일은 1시 반부터 하면 될 것 같아요. 심화가 끝나면 5월 달부터는 문제풀이인데, 이 문제풀이는 기존에 기출된 기출문제, 이 기출문제가 2000년부터 문제가 있으니까 너무 시간이 길어요. 한 20몇 년 되니까. 근데 2000년대에 출제가 되었던 것들은 좀 경향이 지금과는 좀 많이 달라가지고 이 부분은 문제를 좀 뺐어요. 그래서 보통 한 2011년부터 해서 작년까지 기출된, 올해까지 이제 기출된 문제들을 중심으로 수업을 하고, 근데 그 이전에 했던 것들 문제를 또 풀어달라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나중에 뒤에서 내가 다시 또 풀어드리겠습니다. 얘는 5월에서 8월까지 마찬가지 4개월 동안 토요일, 일요일 이틀을 수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문제풀이 할 때 작년에는 이론 강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하는 요약 정리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했었는데 올해도 아마도 좀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 번 더 이론을 또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전체적인 이론에 대한 것은 3번 수업을 하는 것이니까 좀 많이 익숙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9월에서 10월은 내용학만 가지고 모의고사 형식으로 문제를 진행을 합니다. 대신 모의고사에 대한 내용은 토요일 날 하고, 이때 일요일 날 아까 얘기했던 좀 오래된 문제, 2000년부터 2010년, 11년까지 출제가 되었던 것들, 그리고 이제 내년에 또 문제가 출제가 될 것이니까 그 출제가 예를 들어 미트 같은 문제, 이런 문제들을 이때 일요일 날 보강 형식으로 하루를 더 했었어요. 올해도 아마도 같이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달에는 전체 풀세트로 교육학 같이 해서 교육론, 생물 교육론과 같이 해서 모의고사를 하고, 이때는 일요일이나 토요일만, 아마 일요일이 싶은데 일요일만 수업을 할 것입니다. 한 2, 3년 전부터 해서 문제에 대한 경향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개인적으로 생각은 출제하시는 분들이 뭐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문제를 출제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생물학을 전공을 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석사 입학시험이라든지 혹은 박사 입학시험을 치는 것이 아니잖아. 만약에 석사 입학시험을 치고 박사 입학시험을 친다라면, 그러면 대학 교과 과정에서 배웠던 생물학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뭐냐 그러면 중등 교사 임용시험이잖아. 그러면 중등 교과 내용들을 내가 얼마만큼 잘 강의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추고 문제를 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을 해요. 이게 초반에는 지켜졌어요. 초반에는 문제들이 중등 교과 과정을 크게 벗어나진 않았었어요. 대신 중등 교과 과정을 설명을 하려면 그것과 관련되는 이론들을 알아야 되겠지. 그래서 조금 더 폭이 넓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지. 근데 한 2, 3년 전부터 갑자기 출제위원들 세대가 바뀐 것 같아요. 근데 출제를 하는 사람들 자체가 생물 교육학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아마도 생물학과에서 출제를 들어간 것 같아요. 생물학과니까 생물 교육학을 이해를 못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지금 석사를 뽑고 박사를 뽑는 시험이다라고 착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가 중등 교과 과정과는 전혀 동떨어진 내용들이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지. 이거는 사실 우리에게 필요가 없는 것들인 거지. 그렇지 않아요? 생물학은 내가 수업을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하겠지만 생물학은 단순한 관찰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내용이면 찾아보면 되는 거거든. 현재까지 밝혀진 모든 생물학적 현상들을 내가 다 알고 있을 필요는 없는 거거든. 그러나 이제 내가 중등 교과 과정을 다루기 때문에 중등 교과 과정에 대한 내용들은 다 외우고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한다면 그건 타당하다는 얘기지. 근데 어쨌든 문제가 너무 지역적이고 전공에서 어디에서 나올지를 알 수 없을 만큼 지금 문제들이 다양하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들을 내가 다 다루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내용들이 좀 많이 작년보다 많이 좀 추가가 되고 책도 지금 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심화 때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좀 작년에는 어쨌든 처음 이제 학원에서 강의를 할 때 마음 자체가 무엇이었냐면 그냥 단순하게 합격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선생님들에게 내 애들이 배워야 될 거 아니야. 지금 내 둘째 생물 강의하는 선생이 내인데 배운 애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 새끼들이 배워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제대로 가르쳐 보자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시험에도 초점을 두지만 생물학 자체에 대해서 좀 이해를 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설명들을 상당히 좀 자세하게 했었어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많이 이해를 시키려고 하고, 왜냐하면 자꾸 이제 우리가 대학 교육 과정을 이수했기 때문에 근본적인 것에 대해 자꾸 고민을 하게 돼. 이건 왜 이럴까?
어떤 현상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하면 안 될까라고 하는 사고를 한다는 얘기지. 근데 왜 이렇게 생물이 생명 현상을 일으킬까라고 하는 것은 그건 생물학을 전공하는 전공자들이 해야 되는 생각이지 우리가 해야 되는 생각이 아니에요. 이걸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이해를 못 하더라고. 다 이제 여기 와가지고 수업을 들을 때 처음에 학원 올 때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내년에 11월 달에 시행되는 교원 임용 시험에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지금 수강을 한 거잖아. 근데 앉아가지고 수업을 들으면 대학 때 강의장에 앉아있던 그 습관을 못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본질 그 자체에 자꾸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거지. 근데 요즘은 우리 때하고 선생님들 때하고 다른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20세기와 21세기는 패러다임이 바뀌어요. 20세기는 우리는 대학을 다닐 때 교수님들이 뭐라 하셨냐면 책 속에 진리가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참 사람이 그 오만이 극에 달했던 시점이 바로 2000년대 말, 20세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고 내가 거의 신과 동등한 입장에 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신이 죽었다인 시대인 거지. 그러니까 사람인 나도 진리를 안다라고 착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감하게 책 속에 진리가 있다라고 말을 한 거지. 그건 너무나 큰 오만인 거지. 우리는 진리를 알 수가 없어. 우리는 신이 아니에요. 21세기는 책 속에 진리가 있는 시대가 아니라 21세기가 되면 사람들이 이제 뉘우쳐요. 깨우치고. 좀 이제 이 지식이라든지 지혜가 늘어가게 되면 스스로가 나는 미흡한 존재이고 나는 단지 피조물이고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다 인정을 해요. 요즘 더 심하잖아. 지금은 우리가 이제 이 법칙 하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진리양 떠들어대던 그 물리학을 하는 분들조차도 현재 이 우주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법칙과는 다른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이제 인지하고 있어요. 그지 않아? 근데 생물은 그들보다 훨씬 더 빨리 깨어 있었어요. 그래서 생물은 예외라고 생각을 한 거지. 우리는 법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신과 같은 동등한 입장에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 세상 어디에도 진리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진리는 기록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인간이지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책 속에 진리가 있는 시대가 아니라 책 속에는 진리를 찾아가는 방법이 들어있는 거지. 이게 이제 얼마만큼 큰 어떤 차이점을 가지느냐면 진리가 존재한다라고 생각할 때는 진리를 기록할 수 있다는 말은 내가 신과 같은 사고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유추할 수 있다는 얘기지. 무엇인가를 추론할 수 있고 미래에 대한 것을 내가 예측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던 시대가 20세기예요. 근데 사람은 진리를 모른다가 되게 되면 나는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배울 때 선생님들을 강의하던 그 교사들이 혹은 교수들이 그 20세기의 철학을 벗어나지 못하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강의를 하고 그 강의를 듣다 보면 아직도 선생님들의 사고는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20세기에 머물러 있는 거지. 예를 들게 되면 이런 거지. 왜 사람은 손가락이 5개일까? 인 거지. 이건 말이 안 되는 의문이에요. 이 의문을 가진다는 자체가 아직 20세기의 한계를 못 벗어나고 있다는 얘기지. 왜 사람은 눈이 2개일까? 라고 생각한다는 얘기. 이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지. 그냥 사람은 눈이 2개예요. 그러면 만약에 눈이 2개인 것이 진리라고 한다면 그럼 눈이 없는 동물들은 다 죽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잘 살아간다는 얘기지. 저기 심해에 사는 것들은 척추동물인데도 불구하고 눈이 태화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심해 더 잘 살아요. 이해가 돼?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이 생명 현상에 대한 것은 각각의 케이스마다 고유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다양성인 것이지 법칙이 아니란 얘기지. 근데 수업을 듣다 보면 자꾸 무엇인가를 유추하려고 들어요. 생각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지. 왜냐하면 내가 대학 교육 과정까지 마쳤기 때문에 사실 이 기계가 너무 뛰어나요. 스스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계가 너무 뛰어나니까 나도 이거 할 수 있으라고 착각한다는 얘기지. 나도 신이 될 수 있어라고 착각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자기가 신인 것처럼 생각하려고 하는 거지. 무엇인가를 던져주게 되면 그럼 이 던져준 어떤 원인의 어떤 변화를 통해 가지고 결과를 유추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생물은 그게 아니에요. 예를 들게 되면 암 유전자라고 하는 유전자가 있어요. 그 암 유전자가 과잉으로 발현되게끔 내가 생쥐를 조작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라고 했었을 때 대부분의 대학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들은 이걸 유추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지가 생각하는 거죠. 암 유전자가 과잉으로 발현되니까 암이 발생하겠네? 암이 발생하니까 죽겠네? 인 거지. 근데 암이 발생하는 놈도 있는데 암이 발생하지 않는 놈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면역 기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암 유전자가 과잉으로 발현되게 되면 이 유전자의 기능은 암을 유발시켜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면역 기작이 이것을 감지해가지고 이 세포들을 죽여버려요. 그러면 나는 암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돼요. 살아남게 돼요. 그러면 A라고 하는 생쥐가 암에 걸려가지고 죽을지 아니면 암 유전자가 과잉으로 발현되는 세포를 면역학적 기작을 통해서 잘 죽여가지고 자기가 살아남을지 알 수 없다는 얘기지. 지켜봐야만 돼. 그래서 내가 첫 시간에 처음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그러면 생물은 절대 사고하는 과목이 아니에요. 단 생물은 이 저급한 물리나 화학과는 달라요. 근데 지금은 21세기의 물리학과 화학은 여러분들이 아는 물리학과 화학과는 달라요. 지금은 이제 물리학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게 양자역학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근데 하물며 생물은 절대 예측할 수 없어요. 예측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걸 빨리 없애야 돼. 이걸 얼마만큼 잘 없앨 수 있느냐가 생물을 얼마만큼 잘 공부할 수 있느냐를 결정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내 눈으로 관찰을 해요. 관찰한 여러 가지 사실들이 있을 거란 얘기지. 사실 1도 있고 사실 2도 있고 사실 3도 있으면 얘는 관찰이어야만 돼요. 사고에서 이루어지는 사실이 아니야. 실제로 눈으로 확인한 사실들이야. 이 눈으로 확인한 사실들의 인과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사실 2 때문에 사실 1이 일어나게 되고 사실 1 때문에 사실 3이 일어났다. 이 화살표를 설정해 주는 것이 생물학 활동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생물학 활동이면 이 화살표를 연결하는 것이 생물학 활동이야. 이걸 우리가 할까 안 할까? 그지? 하면 안 돼, 알겠지? 왜? 우리는 생물 교사의 길을 가는 사람이지 생물학자의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잖아. 이걸 자꾸 착각하더라고. 우리는 생물학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생물학 교사예요. 이걸 하는 것은 생물학자들이 하는 거예요. 가장 생물학을 모르고 생물학에 대한 공부 방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의 첫 번째 케이스가 뭐라고? 이걸 스스로 알아내려고 하는 것이 문제예요. 생각에 의해서 알 수 없는 사실이야. 하면 안 돼, 절대. 그래서 어떤 변화가 생길 때 이것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를 유추하는 것이 아니다는 걸 절대 잊어버리지 말자. 알겠지? 두 번째, 모든 사실들이 관찰이 되었어. 이 관찰이 된 사실들의 인과를 설정하는 것은 생물학자들이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는 걸 절대 잊어버리지 말자고. 알겠지?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뭘 것 같아? 이걸 설정을 다 누가 해주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해줘요. 이 사람들이 해준 이 설정을 습득해서 나는 전달만 해주면 돼. 전달자예요.
그럼 전달자는 왜 TV에 프로를 보게 되면 연예인들 줄 세워가지고 귀를 막게 한 다음에 앞에 놈인데 얘기를 하고 전달해라는 거 본 적이 있어? 전달할 때는 지가 생각해서 전달을 해야 돼? 아니면 그대로 전달을 해야 돼? 그지?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개입되면 안 돼.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공부하느냐면 생명 현상에 대한 진리를 배우는 것도 아니고 생명 현상에 대해서 이와 같은 인과를 설정하는 것도 아니고 이 생물학에 대한 이론들에 대한 것을 이들이 정립을 해두게 되면 이 이론은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는 것들은 진리가 아니야. 그냥 생물학자들에 대한 견해이고 생물학자들에 대한 공통된 생각인 거야. 이 생물학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그럼 뭐를 착각하느냐면 내가 생물학을 공부한다고 착각하는 거지. 우리는 생물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생물학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생물학자들의 공통된 견해를 배우는 것이고 생물학자들의 공통된 생각을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철수가 어떤 생각을 해? 그 생각을 내가 이해를 해가지고 철수가 어떤 생각을 할지를 알 수 있나? 내 말 이제 이해가 되겠어? 근데 자꾸 지가 철수의 생각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내 생각과 철수의 생각이 다르면 철수의 생각을 바꾸려고 해요. 고등학생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주게 되면 자기가 무엇을 할지를 알아. 그러면 철수의 생각을 수용해가지고 빨리 외우려고 해요. 대학생들은 지 생각을 철수의 생각에다 덮어 쓰려고 해요. 그러면 절대 생물학을 공부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 생물학이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할 양은 너무 많은데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것을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그 자체에 대한 것을 수용을 못해요. 왜냐하면 어깨 뽕이 좀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지. 나 대학생이고 생물 전공인데 인 거지. 나도 할 수 있는데 인 거지. 나도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고 나도 이 정도의 이론을 만들 수 있는데라고 착각하니까 지가 자꾸 이론을 만들려고 들어요. 그게 아니란 얘기지. 그 다음에 생물학자들이 내가 이제 조금 전에 뭐를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생물학자들에 대한 공통된 견해를 배운다라고 했잖아. 근데 우리도 솔직하게 세 사람이 가면 공자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 사람이 있으면 최소한 한 명의 스승은 있다고. 나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세 사람이 있으면 한 명은 무조건 왕따당한다고. 아니야? 그지. 패가 나뉘어요.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본성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경쟁 속에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그지? 자연스적이잖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가지고 우리는 경쟁의 우위에 있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모든 사람이 같이 살려고 하는 모든 생물이 모든 개체가 함께 살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하는 종이 보존되는 것이 우선인 것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약한 개체는 도태시키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는 얘기지. 그게 생물의 본능이에요. 그러면 사람도 마찬가지 동물이에요. 그래서 현대는 더더군다나 그 동물적인 본능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지 마음대로 살잖아. 사회의 규범이 정해져 있는데 그 규범을 이제 안 지키잖아. 하물며 나는 정말 싫어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약속은 깨기 위해서 있는 거래요. 미친 새끼인 거지. 약속이 어떻게 깨기 위해서 있는 거야. 약속은 지키기 위해서 있는 거지. 만약에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이런 개소리 하면 빨리 끊으세요. 그건 인간이 아니에요. 약속이 어떻게 깨기 위해서 있는 거냐고. 그걸 너무 당연하게 얘기를 한다는 말은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가 이꾸라지잖아요. 그지 않아? 어떻게 약속이 깨기 위해서 있는 거냐고. 약속은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악법도 법이라 했잖아. 법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규율은 지켜야 되는 거고. 그래야지만
내가 어떤 행동을 했었을 때 어떤 결과를 가질지를 대충이나마 예측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없어진다라면 이거는 무법지대야. 내가 어떻게 될지를 알 수가 없어요. 나중에 동물의 왕국을 한번 봐봐봐. 얼마나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예를 들게 되면 침팬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사람 다음으로 지능이 높은 종이에요. 그지? 이 침팬지가 너무나 공격적인 성향이 강하고 이놈들이 대장이 바뀌면 그 수컷 대장이 새끼들을 다 죽이고 잡아먹어요. 정말 놀라운 사실이지 않아? 근데 우리도 식인행위를 했었어요. 사람의 식인행위도 경쟁으로 봐요. 그러니까 내가 먹거리가 부족해가지고 사람을 먹는 것이 아니라 경쟁자를 줄여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쟁자에게 나의 강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식인이 뭐 아프리카에 있었는 것 같아요. 천만에. 아프리카뿐 아니라 동남아시아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삼국지만 하더라도 유비가 조조를 피해가지고 도망을 가요. 가다가 어느 산골에 이제 들어갔는데 그 산골에 숙식을 제공하는 이 남자가 유비의 열렬한 팬이에요. 근데 공양할 거리가 없어요. 뭘 공양했는 줄 알아요? 지 마누라를 삶아서 공양을 해요. 지 마누라를 삶아가지고 공양을 했는데 그 유비라는 새끼가 칭찬을 해줘요. 지금은 내가 너희한테 해줄 게 없으니까 나중에 보상하겠다고. 미친 새끼들이잖아. 그게 기록에 남아있는 게 그게 삼국지예요. 삼국지에 남아있어요. 유비가 조조를 피해 도망가는 그 장면 나와 있어요. 그때는 식인 행위 자체가 그들에게는 부담이 없다는 얘기잖아. 그게 뭐 아프리카에 쓰는 것이 아니고 다 있었다는 얘기. 동남아시아도 있었고, 우리 이쪽 동부아시아도 있었고, 아메리카, 인디안도 마찬가지고, 남미도 마찬가지고, 남미는 아예 인신공양이 너무나 종교적인 큰 행사였어요. 이게 다른 동물들만 가지고 있던 것은 아니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동물적인 본능에서 세 명이 만나면 경쟁에 의해서 한 놈은 도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사람이란 얘기지.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른 동물과는 다른 만물의 영장이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한다라면 그들과는 달라질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나? 그래서 상대방을 절대 배척하면 안 돼요. 그거는 저급한 동물들이, 짐승들이 하는 짓거리예요. 그걸 하지 않을 때 나는 그들과 다르다인 거예요. 사자나 호랑이는 약속이 없어요. 서로 야, 우리 싸우지 말자라고 약속하고 안 싸울 것 같아? 그게 아니란 얘기지. 그럼 내가 인간이 인간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첫 번째가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약속은 깨기 위해서 있는 거야. 이런 개소리가 어디서 나오느냐고. 내가 어릴 때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이 가장 중요하게 취급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약속을 지켜라 였었어요. 법을 지켜라 였었어요. 지금은 법을 지키지 않아야지만 대통령이 돼요. 이런 나라잖아. 이게 한국만의 실정인 것 같아?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는 빵 한 조각 훔쳐먹고 몇 년을 징역을 살아요. 근데 누군가는 몇 조를 헤쳐먹어도 오히려 보석으로 풀려나요. 미국은 더 심하잖아. 걔네들은 아예 법적으로 그냥 보석 자체가 이미 합법화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저급한 동물들과 다른 인간이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첫 번째가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나도 마찬가지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저지를 수밖에 없고 나도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위법 행위를 하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이들도 마찬가지. 이들은 절대 신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뭘 착각하느냐면 이 책을 쓰는 사람들이니까 와, 이 사람들은 너무 위대할 것이고 결점이 없는 무결점인 사람일 거예요. 안 그래요. 이걸 자꾸 착각한다는 얘기지. 더더군다나 우리는 소설이라든지 드라마를 보고도 사실로 착각을 해요. 그건 그냥 소설일 뿐이야.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야. 이 정도에 대한 것도 서로 구분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심각한 거지. 책에 있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긴 이들도 사람인지라 계파가 있어요. 그러면 이 계파 간의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계속 내가 수업을 하면서 설명을 할 건데 생물학은 관찰학이기 때문에 개념학이에요. 이걸 이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개념학이기 때문에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하게 취급을 해요. 그러면 A라고 하는 놈이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한국만의 너무나 슬픈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 우리는 한국의 생물학은 존재하지 않아요. 미국의 생물학을 한국어로 배워요. 일본의 생물학을 한국어로 배워요. 대신 중국의 생물학이나 유럽의 생물학은 안 해요. 우리는 두 나라만 해요. 미국의 생물학과 일본의 생물학을 한국어로 배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너무 힘든 거지. 왜냐하면 미국의 생물학은 미국인들의 말로 적혀 있어요. 이 적혀 있는 것을 한국어로 바꿀 때 이 번역하는 놈들이 영어는 너무 잘하는데 한국어를 전혀 못해요. 한국어를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직역을 해버려요. 근데 수업을 듣는 우리는, 책을 보는 우리는 이제 영어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직역되어 있는 이 글자가 어떤 의미인지를 몰라요. 한글로 위대한 세종대왕께서 창제하신 이 한글로 적혀 있다 보니까 뭐라고 착각하느냐면 한국어라고 착각해요. 한국어가 아니에요. 영어를 한국어로 그대로 직역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장을 이해를 하려면 미국인들의 말하는 습관을 이해를 해야만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영어를 깊이 공부한 적 없잖아. 그래서 미국인들이 말할 때 그들의 습관을 모르잖아. 그렇지 않아? 우리하고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물론 우리도 무엇인가를 비유하는 것이 많긴 하지만 미국 놈들은 너무 심해요. 얘네들은 비유가 일상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들끼리 대화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근데 이걸 우리에게 가져오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미국인들의 사고로서 문장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의 사고로서 문장을 이해하려고 해요. 근데 번역을 하는 놈들은 지는 미국에서 공부했거든. 그러니까 지가 이해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지. 지도 한국에서 대학생 혹은 고등학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깨구리가 올챙이적 시절은 기억 못 하잖아? 단지 몇 년 전에 미국에 살 때만 생각하고 있는 거지. 돌아와가지고 왜 이것도 모르냐고 막 윽박만 지르고 있는 거지. 이게 우리가 대학에 수업 들었던 거 아닌가? 지들 수업하기 힘드니까 영어책으로 수업하잖아? 지가 한국의 생물학 교수이면 제대로 번역을 해주고 한국어로 공부를 해서 한국의 생물학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거 보면 그래서 일본하고 우리를 비교하게 되면 그들은 이 과학 계열에서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노벨상들을 가지고 있어. 우리는 한 명도 없잖아. 왜냐하면 걔네들은 일본만의 생물학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생물학의 이론은 어디에서 먼저 밝혀질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그 이론들을 걔네들은 빠르게 자국화시켜요. 근데 한국은 이 노력을 하는 자가 한 놈도 없어요. 그냥 미국의 생물학을 가져와서 그냥 직역을 해요. 일본의 생물학을 가져와서 그냥 직역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너무 힘들어요. 예를 들게 되면 우리는 아무런 생각 없이 이제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해당 과정, 뭐 그냥 너무 쉬운 단어지 않냐고?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해당 쓰나? 여기 사용하는 한자, 우리도 같이 쓰는 한자예요. 중국 놈들, 뗀 놈들이 쓰는 한자나, 우리가 쓰는 한자나, 일본인들이 쓰는 한자나,
같은 한자 공유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중국만의 한자도 있고 한국만의 한자도 있고 일본만의 한자도 있어요. 그런 한자들이다라면 좀 힘들 수 있겠지만 예를 들게 되면 세포예요. 글자 보고 이해가 가나? 이건 일본 놈들이 생물학을 하는 일본 놈들이 새로 만든 한자예요. 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단어를 들으면 이해가 안 가잖아. 해당, 이해가 안 가잖아. 근데 한자를 보면 분해한다는 뜻이에요. 당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조금 전에 내가 뭐라 그랬냐면 이 시작은 미국 놈들이 먼저 시작을 해요. 미국 놈들이 먼저 시작한 것을 일본 놈들이 지들 말로 바꾸는데 일본은 우리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반도 국가인데 그러다 보니까 반도 국가니까 여기저기 많이 치여요. 그래서 우리가 이탈리아와 굉장히 좀 민족성이 비슷해요. 거기도 반도거든. 더더군다나 우리는 반도인데 바다로부터도 계속 외적이 쳐들어오게 되고 대륙으로부터도 계속 외적이 쳐들어오니까 우리를 지키려고 하는 이 바운더리가 너무 강해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예를 들게 되면 내가 무녀 동남이다라고 가정하자는 얘기지. 무녀 동남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라 하느냐면 우리 아버지예요. 그냥 이 우스갯소리야. 무녀 동남이 우리 아버지라 하면 아버지 욕하는 거잖아. 아버지가 바람 펴가지고 저기 다른데 다른 애가 있다는 얘기잖아. 그래야지만 우리가 성립할 거 아니야. 지 혼자밖에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돼? 이게 우리나라란 얘기지. 지 혼자밖에 없는데도 나 아버지라 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라 한다는 얘기지. 지 혼자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 어머니라 하지 않고 우리 어머니라 한다는 얘기지. 이게 반도 국가이고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은 흔적이에요. 근데 그보다 사실은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의 세상은 우리가 되어야지만 살아남는다는 얘기예요. 뭉쳐야지만 살아남는다는 얘기예요. 공동된 사고를 가져야지만 살아남는다는 얘기예요. 공통된 사고를 가진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수용하는 것이지 내 생각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잘못된 서양의 철학 하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꾸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려고만 해요. 그걸 창의라고 하는 희한한 말로 포장하려고 들어요. 창의가 무조건 좋은 것 아니에요. 21세기에 좋은 인재상 창의적. 그 창의적이란 말이 상대방의 사고를 깔아뭉개는 것이 아니에요. 상대방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내 것을 주장하는 그 창의적인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21세기에 가장 살아남기 좋은 인재상은 우리를 이해하는 존재예요. 공동 주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 상대방에 대한 생각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게 이제 미국 놈들과 일본 놈들과 우리의 차이점을 지금 내가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잖아. 근데 이 일본 놈들은 특징이 뭐냐 그러면 얘네들은 섬이에요. 이건 섬에서만, 바다 위에 있는 섬에서만 관찰되는 현상이 아니라 육지에 있는 섬에서도 관찰되게 돼요. 예를 들게 되면 우리는 한 종족이잖아. 몽고인들과 우리는. 근데 그들과 우리는 굉장히 큰 어떤 생활 습관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몽고에서는 외부에서 귀한 손님이 오면 밤에 잠자리에 자기 마누라를 집어넣어줘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게 되면 와 이건 뭔 저런 저급한 아니에요. 살아남기 위한 전략이에요. 이건 몽고에서만 존재하는 풍습이 아니라 중국의 고산지대에 살고 있는 부족들에게서 관찰되는 공통된 특징이에요. 중국은 너무나 많은 부족들이 있으니까 그 고립된 부족들 중에 습성이 어떤 부족은 마누라를 넣어줘요. 어떤 부족은 첫째 딸을 넣어줘요. 어떤 부족은 막내딸을 넣어줘요. 그래서 내가 대학 다닐 때 중국 연변에서 유학 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스갯소리로 들어. 운 나쁘면 1살짜리 여자애 데리고 자야 된다고. 어쨌든 막내딸이기 때문에. 그럼 그들은 왜 이와 같은, 이것은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일본이 성문화가 굉장히 개방적이에요. 왜 성적으로 개방이 되어야만 이들은 존속될 수 있느냐면 생물학적 우리는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 고립되어 있는 공간 내에서만 계속해서 서로 결혼을 한다라면 뭐가 문제가 되게 돼? 유전적 다양성이 감소가 되게 돼요. 이게 근친상간의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이걸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유전자가 들어오면 무조건 기회를 잡아야 돼요. 그 유전자를 받아둬야지만 유전적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풍습을 우리는 생물학을 생물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절대 그들을 비난해서는 안 돼요. 물론 현대는 달라요. 현대는 고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풍습을 유지할 필요는 없다 할지라도 과거의 그 풍습은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은 살아남게 된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외부로부터 유전자를 공급받지 못했다라면 그 부족은 멸종했어요. 왜냐하면 열성 희귀 질환들이 너무 많이 발생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섬나라들의 대부분이 다 성적으로 문란해요. 그건 유전자를 빠르게 공급받는 것이 그들에게 너무나 다양한 현상이라는 얘기지. 일본은 문화적으로 외부의 문물이 들어오게 되면 빠르게 수용을 해요. 그래서 걔네들이 미국의 어법을 그대로 모방을 해요. 근데 이놈들의 기본적인 어법은 또 우리하고 같아요. 왜? 그전에는 누구에게 문물을 받았으니까 우리로부터 문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의 기본적인 문법은 우리하고 같아요. 근데 걔네들이 한자를 쓸 때는 미국인이나 중국의 어법을 따라가요. 이와 같은 것들을 이해를 하면 너무 쉬워요. 우리는 당이 분해된다잖아. 근데 미국 놈들이나 뗀 놈들은 주어가 먼저 오는 거지. 분해된다. 당이인 거지. 혹은 분해한다. 무엇을, 당을인 거지. 이게 해당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인지하는 좀 제대로 된 생물학자들이 그러면 해당이라 하지 않고 우리식 한자로 본다라면 당분해가 맞지 않냐인 거지. 그래서 당분해 과정이란 단어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고등학생들에게 이 두 단어를 제공하게 되면 어느 것이 더 쉽게 와닿겠냐고. 이거란 얘기지. 이것을 만약에 생각이 있는 한국의 생물학자들이 먼저 했다라면, 그리고 이것이 수십 년 동안 쌓여왔다라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생물학을 공부했을 것이고 아마도 이 나라에서도 노벨 생물학상은 없어요. 노벨 의학상이에요. 요즘은 노벨 생물의학상이라고 불러요. 아마 나왔을 거예요. 근데 아직도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이걸 극복을 못해요. 전 세계적으로 생물을 가장 못하는 학생들 중에 하나가 한국이에요. 왜냐하면 언어적인 갭을 극복을 못해요. 그러니까 빨리 이것을 수용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대화를 해야 되는데 대화할 수 있는 수단을 이해를 못하게 되는 거지.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이렇게 적으면 이게 미국 놈들하고 일본 놈들하고 한국인들의 차이점이에요. 고등학생들이면 그냥 그대로 수용을 해요. 대학생이니까 이 기계가 너무 뛰어나요. 이걸 지가 감당을 못해요. 감당을 못하니까 미쳐 날뛰어버려요. 당을 분해한다 했지 않냐. 그러면 당은 포도당도 당이고 설탕도 당이고 갈락토주도 당이고 과당도 당인데 왜 포도당만 얘기하냐고 따져요. 미국 놈들이 말한 당 혹은 일본 놈들이 말한 당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포도당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냐면 내가 친구인 철수를 만났어요. 철수를 만나기 위해서 오는 과정에서 내가 영희를 본 거지. 철수에게 얘기를 해요. 철수야, 나 오다가 그녀를 봤어 라고 한 거지. 근데 철수가 다음날 치욱이가 영숙이 만났대. 나 영숙이 만났다고 한 적 없는데. 철수는 내가 그녀를 봤다라고 했었을 때 그 그녀를 영숙이로 착각한 거지. 자, 그러면 누가 잘못한 거야? 내가 잘못한 거야? 철수가 잘못한 거야? 철수가 잘못하지 않았나? 근데 현재 한국은 내가 잘못하잖아. 난 이것도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말하는 의도가 그렇지 않냐.
무슨 말하는 의도가, 내가 무슨 말하는 의도가 영숙이를 어떻게 얘기를 했나? 난 영희를 얘기한 건데, 그냥 그녀라고 했는데, 지가 알아가지고 영숙이라고 오해하고, 나는 인터넷 댓글 보게 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지. 니는 어떤 의도로서 그런 글을, 그런 의도로서 그 글을 적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렇게 읽었다고. 말이 되냐고. 그렇지 않아? 저자의 의도가 중요한 거지. 무슨 독자가 지가 알아가지고 글자를 마음대로 파헤쳐가 이 사람을 막 비난하고 그걸 막 맞다고 막 동조하고 미친놈들인 것이.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식자로 살 짓이 아니에요. 알겠지? 글을 적는 사람의 의도가 중요한 거지. 왜 읽는 사람의 의도가 중요한 거냐고. 읽는 사람의 의도가 중요해지면 누구도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내가 그냥 사회적인 현상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공부할 때 그대로 드러나요. 책을 읽으면서 뭐라 하냐. 내 생각은 이런데 지 생각을 왜 하냐고. 지가 생물학자냐고. 지가 책을 적는 저자냐고. 시험 문제를 지가 좀 출제하냐고. 근데 지가 지 생각을 왜 하냐고. 그렇지 않아? 우리가 처음에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사람들의 생각을 수용하기 위해서 지금 와 있다라고 했는데 왜 이 사람들의 생각을 지 마음대로 생각하냐고. 지 생각이 왜 중요하냐고. 제일 많은 질문이 이거예요. 내 생각은 이런데요. 절대 하면 안 돼요. 지 생각하려고 온 거 아니에요. 지 생각을 하고 싶으면 어디 가야 될 것 같아? 그렇지, 대학원 가야지. 대학원은 지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대학 강의장에서는 무슨 말로 짓거리더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이 자유민주주의 이 땅에서 공산주의를 찬양해도 대학 교수질 하잖아. 근데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이지 공산주의는 아니잖아. 이해가 가? 그러나 대학 강의장에서는 그조차도 허용해 준다고. 그만큼 많이 허용해 준다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란 얘기지. 이걸 이제 잘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혹은 어떤 글을 읽을 때 내 생각은 이런데 라고 하지 마세요. 두 번째, 남이 내 생각은 이렇다면 그 말을 믿지 마세요. 왜? 그 사람의 생각을 믿어가지고 같이 비방을 왜 하냐고. 그게 습관화되게 되면 공부할 때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로 돌아왔어. 이게 미국 놈들은 너무나, 일본 놈들은 너무나 흔한 현상이에요. 근데 이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상위의 개념이 있고 하위의 개념이 있으면 이 하위의 개념을 지칭할 때 이것을 가지고 지칭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경우인 거지.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게 되면 색소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여기는 엽록체도 있고 잡색체도 있고 유색체라고 해요. 백색체도 있어요. 우리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교과 과정을 보게 되면 동물 세포는 엽록체가 없는데 식물 세포는 엽록체를 가지고 있다라고 외워요. 그지? 사실처럼 알고 있지. 그지? 잘못된 문장이지. 식물체에, 저기 지금 보이는 저 나무에 지금은 가을이기 때문에 낙엽이 졌잖아. 저 나무의 세포들 중에 엽록체 가지고 있는 세포는 1%가 안 돼요. 낙엽은 다 떨어졌잖아. 그럼 저 세포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냐? 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미국 놈들이 동물 세포는 엽록체가 없는데 식물 세포는 엽록체가 있다의 엽록체는 얘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얘를 의미한다는 거지. 이걸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어떤 1 더하기 1이 2이고 2 곱하기 2가 4이다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걸 착각한다는 얘기지. 원리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여기 적혀있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우리는 배우는 거라고. 우리는 언어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생물학은 관찰의 한계를 벗어나면 안 돼요. 관찰된 사실을 어떻게 글자로 표현할까에 대한 것인데 이게 생물학이에요. 근데 어떻게 표현할까는 누가 고민한다고? 생물학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표현할까를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글자에 대한 것을, 야, 이때는
엽록체가 아니라 색소체란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냐라고 얘기한단 말이지. 그 말 자체가 우리에게는 권한이 없어요. 왜? 우리는 여기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해가 됐어? 조금 전에 내가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했지 싶은데, 여기에는 이 생물학자가 A 그룹도 있고 B 그룹도 있어요. 얘네들도 이제 쭉 들어보니까 우리는 지금 그 물리나 화학에서 배웠던 법칙을 배우는 것이 아니지. F=ma를 배우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그지? 수학처럼 원리를 배운 것이 아니란 말이지. 물론 수학도 원리가 약속이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근데, 그럼 이 생물학을 하는 놈들은 이제 이걸 알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개념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A라고 하는 놈이 여기에는 얘를 크로모플라스트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유색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공동 주관을 형성해서 함께 공통된 언어로 말을 하자라고 했으면 B라고 하는 놈은 먼저 번역한 놈을 따라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그지? 근데 이 새끼들이 꼭 다른 글자로 표현을 해요. 그지 않아? 이걸 보면 이제 좀 이해가 되지. 그래서 책마다 번역본의 글자가 다 달라요. 이건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유색체로 번역을 한다라고 해서 잡색체로 번역하는 것보다 더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무엇인가를 지칭하는 것인데, 이게 자기에게 배우는 그 학생들이 얼마만큼 힘든지를 이 새끼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는 이런 짓거리를 하는 것이 지가 위대한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교수라고 어깨에 힘주고 다니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교수질을 하고 있으니까 이 나라의 생물학이 발전할 수가 없어요. 문제를 내는 것도 문제의 어떤 적합성이 있을 것인데, 어떤 문제에 왜 이 시험을 치르는지에 대한 것을 인지를 하고 그것에 맞게끔 문제를 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냥 야 니들 이거 모르지? 이 정도 그냥 내면 니들 틀리겠네. 그거는 미친 새끼들인 거지. 나는 그 마인드가 이해가 안 가요. 왜 이따위 문제를 내는지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원래 시험 문제에 몇 문제가 중등 교과 과정을 강의하기 위해서 왜 필요한지가 난 이해가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어쨌든 우리는 이조차도 수용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시험이라고 하는 그 제한된 현상 범위 내에서는 출제자는 신이에요. 우리 출제자의 의도에 맞게끔 공부할 수밖에 없고 출제자의 의도에 맞게끔 문제를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출제자가 또 곧 바뀔 거예요. 바뀌면 또 시험 문제는 또 경향이 또 달라질 수밖에. 얘는 한 번 출제를 들어가면 3년밖에 못 내요. 3년 출제를 하면 그 다음에는 사람이 바뀌어요. 이제 바뀔 때 됐어. 내년에는 어떻게 또 출제가 될지 또 알 수 없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과거를 통해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쨌든 과거에 맞추어서 또 준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준비를 많이 했다라고 해서 적은 범위에서 문제가 나오는 것이 풀지 못하는 것은 아니잖아. 근데 적은 범위를 준비했는데 너무나 많은 범위에서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이건 곤란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원래 책을 좀 많이 개정을 하고 많이 이론들을 넣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좀 심화 때는 좀 바빠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생각하는 시간을 좀 많이 줄이고 이런 얘기들을 수업 시간에 계속 해가지고 내가 사고를 바꾸려고 참 많이 노력했어요. 결론은 안 바뀌더라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줄이려고. 깨우칠 사람은 한 번 듣고도 깨우칠 것이고 못 깨우칠 사람은 1년 내내 매 시간 들어도 안 깨우치더라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제는 수업을 할 때 이런 얘기들에 대한 것은 그냥 생략을 할게요. 대신 자기가 빨리 캐치해야 돼. 이 문장에서 얘는 얘구나. 이런 케이스이구나. 이 문장에서는 이런 케이스이구나. 예를 들게 되면 이건 거지. 알코올 발효. 이때 알코올 발효는 이 경우지, 그지? 알코올에는 수없이 많은 종류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 미국 놈이 얘기하는 알코올 발효는 무엇만을 의미하는 거야? 에탄올만을 의미하는, 에틸알코올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생화학자들도 깨어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알코올 발효라고 표기하는 사람들보다 영어는 알코올 발효이지만 우리말로 번역해 줄 때는 에탄올 발효라고 번역해 주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것은 이제 미국 놈들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지들도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얘기지. 어떤 문장에 대한 해석이 읽는 자마다 오해할 수 있다라면 과학이 아니에요. 과학은 전제가 명확해야 되지. 그게 기본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미국에서도 경향이 알코올 발효보다는 에탄올 발효라고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주고 있다는 얘기지. 이것도 마찬가지 요즘은 그 책을 보면 그래서 엽록체라고 하고 많은 교재에서 색소체라고 지금 적어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바로 책이 어제까지는 엽록체가 있다라고 했는데 오늘 갑자기 색소체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교육 과정에서 교육하는 것에 대해서 단절되어 버린다는 얘기죠. 고등학교 때는 엽록체가 식물세포에 있다라고 배웠는데 대학교 오니까 색소체로 바뀌어 있네가 돼버린 거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중간 단계에서 서서히 바꿔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생물학은 물리학이나 화학과는 달리 현재 굉장히 빠르게 지금 급격하게 지금 발전되고 있는, 변화되고 있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현재 생명현상에 대한 이론들이 너무나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즉, 어떤 변화기에 있는 거지. 혹은 과도기에 있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책 내용이 2, 3년만 지나면 바뀌어버려요. 그지 않아? 그래서 되도록이면 참고하는 교재는 최신판을 무조건 참고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영어도 마찬가지잖아. 한국어도 마찬가지고 한국어도 마찬가지 15년인가마다 표준어 사전을 바꾸잖아. 그 말은 15년을 주기로 대체적으로 언어가 지금 바뀌고 있다는 뜻이잖아. 이해가 되지? 나는 이제 50년 이상을 살아봤기 때문에 이게 체감이 돼요. 우리가 어릴 때 썼던 단어와 지금 쓰는 단어는 다르다는 얘기지. 생물은 이거보다 훨씬 더 빠르다 생각하시면 돼요. 생물학적 언어에 대한 것은 너무나 빠르게 바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적으로 많이 깨어 있어야만 돼. 그리고 이럴 때 이제 많은 질문, 요즘은 내가 수업 시간에 계속 얘기를 하니까 좀 줄긴 줄더라고. 한국의 생물학에 대해서, 사고에 대해서 내가 많이 기여했다는 생각을 해요. 2002년부터 임용되는 애들의 거의 한 90%는 내인데 수업을 들었지 싶은데, 그들을 통해 가지고 사고를 굉장히 많이 바꿔놓은 것 같아요. 지금은 이런 질문들이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예전에 여러분들의 한 15년, 20년 선배들은 너무나 매일 들어왔던 질문이에요. 그때는 메일로 A4지에 두세 장씩 1인당 질문들이 쏟아졌어요. A 교재 출판사는 유색체인데 B 교재 출판사는 잡색체라고 적혀 있는데 뭐가 맞냐고. 그게 그때 그 시절의 생각이에요. 개념이 어느 것이 맞냐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질문이지 않아? 타당하지 않는 질문이잖아. 어렵나? 이해가 됐어? 경상도 사투리하고 전라도 사투리는 다르잖아. 경상도 사투리와 전라도 사투리가 다르다 해가지고 경상도 가가지고 전라도 사람이 야, 그 말 틀린 말이야 할 수 없는 거잖아.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보편성의 문제인 것이지. 어떤 단어들을 더 보편적으로 사용을 할까에 대한 얘기예요. 또 하나는 양자역학은 100년 전 이론인데 지금에 와가지고 지금 굉장히 이제 각광받기 시작하는 이론이에요. 근데
어쨌든 기본적인 고전 물리학이라고 한다라면 이들은 물론 화학은, 전공화학은 달라요. 일반 화학을 말하는 거예요. 이 일반 화학 수준에서는 이들은 이론 중심의 학문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은 법칙 하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과학적인 연구 방법이 귀납적이냐 연역적이냐 이걸 막 따진 거예요. 생물학은 전혀 의미 없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생물 교육학에서는 중요하게 취급하는 거예요.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연역적이냐 귀납적이냐라고 하는 걸 논하는 것은 이 저급한 물리나 화학할 때 필요한 것이지, 생물학은 이와 같은 방법론을 가지고 이 생물학에 대한 것을 이론을 정립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얘네들은 그래서 이제 여러 현상들에서 무엇을 찾고 싶으냐면 공통된 무엇인가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시작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F=ma에서부터 시작되게 된 거예요. 이게 발전을 하고 발전을 한 거예요, 이제. 하다 보니까 에너지의 형태가,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더라인 거지. 그래서 전자기하학이 나오게 된 거고, 전자기하학도 이걸로 다 풀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물리나 화학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법칙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변인을, 다른 변인들은 조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변인을 2배로 증가시키게 되면 얘가 2배가 될 것이다를 유추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물리예요. 이게 화학이에요. 근데 조금 전에 생물에서 얘기를 했던, 생물은 이게 성립하지 않아요. 생물은 물론 우리도, 나는 20세기에 생물학을 배운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체제 하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던 동물 생리학 교재를 보게 되면 대부분의 문장이 이럴 것이다 라고 서술되었어요. 왜 이럴 것이다 라고 했냐면, 내가 대학에서 생물학을 공부를 할 때 교수님들이, 그때 이제 내 지도 교수님 수업을 들었을 때 모델 생물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모델 생물을 다루느냐에 대해서 논하게 된 거지. 모델 생물을 다루는 이유가 나를 가지고 실험하기가 힘드니까 내 몸에서 일어나는 생명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체제적으로 굉장히 단순하고 키우기가 너무 쉽고 환경으로 분산되더라도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고 유전적으로 굉장히 단순한 모델을 정해가지고 여기에서 생명 현상을 관찰한다라면 이 생명 현상을 통해서 나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절대 그렇게 해결하면 안 돼요. 예를 들게 되면 동물 중에서 가장 많이 밝혀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C. 엘레강스지, 예쁜 꼬마 선충. 이 예쁜 꼬마 선충은 신경 맵 자체가 지금 다 밝혀져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가상의 C. 엘레강스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컴퓨터상 내에서 C. 엘레강스가 자체적으로 움직여요. 실제 C. 엘레강스처럼 움직여요. 근데 이것도, 그래서 이제 이걸, 나는 이게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데, 다른 컴퓨터 공학을 하는 놈이든 혹은 물리학을 하는 놈들이든 자꾸 얘기를 할 때 생물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해요. 지들이 생물의 씨앗도 모르는 놈들이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막 일반인들은 막, 와, 그런갑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예를 들게 되면 이건 거지.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용불용설. 그지 않아? 용불용설이야. 쓰면 쓸수록 발달해. 생물을 제대로 좀 알든지. 용불용설은 그게 아니잖아. 쓰면 쓸수록 발달한다가 용불용설이 아니고 발달시킨 것을 내 새끼에게 줄 수 있다가 용불용설인 거지. 그지 않아? 근데 C. 엘레강스의 신경맵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이제 내가 유튜브에서 들은 거예요. 이걸 들으면서 내가 이제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너무 원망스러운 거지. 이들이 중고등학교 때 생물은 다 들을 거 아니야. 생물에 대한 조금만 제대로 강의를 했다라면 이따위 얘기는 안 할 거란 얘기지. 그럼 C. 엘레강스의 신경맵이 완성되었으니까
만약에 사람의 신경맵이 완성된다라면 그러면 사이버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지. 인공지능, 완벽한 인간처럼 행동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다고. 사람의 신경맵이 완성된다라면 똑같이 만들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신경세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신경망이 지금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젊을 때 머리를 많이 써야 돼요. 이 얘기는 들어본 적이 있어 혹시? 수업할 때 할 건데 너무나 중요한 이론이에요. 두 시냅스가 있으면 처음에는 두 시냅스 전세포와 후세포가 시냅스를 축삭돌기를 하나를 연결시켜요. 이게 계속 자극을 주면 늘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것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 사고 과정이 짧아지게 돼요. 그리고 기억되게 돼요. 자극을 안 주면 없어져요. 끊어지게 되면 세포 죽어요. 얘는 시냅스를 형성하지 못하는 세포는, 신경세포는 죽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사고를 계속 유지하지 않는 상태에서 나이가 들게 되면 자연스럽게 신경세포들은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치매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치매도 마찬가지예요.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단백질이 있는데 이 베타 아밀로이드는 소수성에 대한 성질을 크게 가지기 때문에 얘네들은 물속에서 지들끼리 잘 응집이 되게 돼요. 응집되고 침전이 일어나게 되면 이 신경세포가 죽어요. 그래서 치매는 누구나가 다 치매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단지 차이가 있다라면 사람이라면 다 치매에 걸리는데 치매에 걸리기 전에 죽을 것이냐 치매에 걸리고 난 다음에 죽을 것이냐에 대한 차이밖에 없어요. 이건 우리 몸에 그대로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오늘 얼마만큼 생각할 것이냐에 따라서 신경망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지. 내가 얼마만큼 오늘 뇌를 사용할 것이냐에 따라서 내일의 신경망은 달라지고 있다는 얘기지. 그걸 컴퓨터가 다 해낼 수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다른 것들은 마찬가지예요. 물리학 박사들 나와가 생물 얘기를 막 해요. 보면 다 엉터리 얘기해요. 생물은 그들의 사고 수준을 이미 벗어난 거예요. 우리는 이걸 가지고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모델 생물에 대해서 이 모델 생물인 C. 엘레강스라든지 혹은 드로소필라 초파리라든지 이들로부터 밝혀진 생명 현상을 가지고 나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간단한 동물들을 통해 가지고 연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정립하게 되면 이 연구 방법들을 발전시켜서 나도 연구할 수 있는 베이스를 만들어주는 것이 이제는 모델 생물이 하는 기능이에요.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해가 됐어?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와 같은 생각하에서 연구를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생쥐를 가지고 연구를 해요. 토끼를 가지고 연구를 해요. 원숭이를 가지고 연구를 해요. 개를 가지고 연구를 해요. 그나마 원숭이는 좀 그나마 나아요. 우리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근데 개 정도만 하더라도 우리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단적인 예로 생물 첫 시간에 꼭 이 얘기를 해줘요. 알겠지? 우리는 저급한 물리화학의 법칙과는 달라요. 만약에 내 몸에서 일어나는 생명현상이 법칙 하에서 이루어진다라면 왜 나와 개가 달라야 돼? 그렇잖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똑같은 구조로 가져야 될 거 아니야. 내하고 걔하고 완전하게 다르잖아. 너무 다르다는 얘기지. 그 말은 내 몸에서 일어나는 생명현상과 개 몸에서 일어나는 생명현상과 고양이 몸에서 일어나는 생명현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걸 21세기가 되면서 생물학자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1900년대 말에 1990년대에 생물학사에서 굉장히 큰 어떤 하나의 사건이 뭐냐 그러면 생물 다양성 협회가 급격히 팽창하기 시작을 해요. 1990년대에 이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자리 잡기 시작을 해요. 근데 아직도 이 다양성에 대한 것이 완전하게 자리를 못 잡아요. 예를 들게 되면 우리는 박사라고 하지만 박자는 넓을 박자예요. 근데 우리가 흔히 박사 과정에 있는 애들끼리 얘기를 하면 넓을 박이 아니고 좁을 박이라고.
직급밖에 안 하잖아. 그러니까 직급밖에 안 하니까 불교학적인 생태학적인 감각이 없으면 이해를 못 해요. 그래서 아직도 여기에 머물러 있는 놈들 상당히 많아요. 그 지가 알고 있는 건 많이 진리인 양 착각하는 놈들 굉장히 많아요. 특히 박사 갓 졸업한 놈들 중에 이런 놈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수업을 듣게 되면 젊은 교수인데 수업을 들으면 꽉 막 가슴이 답답해요. 왜냐하면 걔는 지 말이 무조건 진리예요. 근데 이제 나처럼 50대이고 곧 이제 정년 퇴임에 가까운 교수들 얘기 들어보게 되면 좀 상당히 좀 말할 때 공감이 가요. 나를 많이 이해해 주시는 것 같고 나에 맞추어서 말을 많이 해주는 것 같고. 왜? 살아온 연륜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진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깨우친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제 21세기가 되면서 이와 같이 다양성에 대한 것이 이제는 자리를 잡고 깨어있는 교수라면 누구나가 다 다양성을 이해를 하고 있어요. 다양성이란 말은 어떤 하나의 어떤 논리를 가지고 설명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란 얘기예요. 사람은 사람이고 개는 개고 고양이는 고양이예요. 그러면 사람에게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는 사람을 가지고 관찰을 해야지만 알 수 있어요. 다양성이란 말은 관찰의 학문이에요. 즉 현상학이에요. 이들이 이론학이면 생물학은 현상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관찰의 범주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조금 전에 다양성이 사람도 있고 개도 있고 고양이도 있어요. 내가 이제 그 개를 별로 안 좋아했는데 마누라하고 딸내미들이 그냥 나 몰래 개를 강아지를 하나 가져와 버렸어요. 품종이 시바견인데. 근데 지금은 넷째 딸이에요. 너무 이쁘더라고. 왜냐하면 집에 이제 이 수업 끝나면 9시쯤 되니까 뭐 위에 가가지고 마무리하면서 담배 한 대 피우고 집에 가면 한 11시쯤 넘어요. 가면 유일하게 그 넷째 딸만 나를 반겨줘요. 나머지는 다 와도 봐도 그냥 고개를 돌려버리는데. 그러니까 너무 이쁘더라고. 내가 이제 이 초콜릿이 들어있는 과자를 먹고 있으니까 이 허벅지에 고개를 탁 들고 달라고 이렇게 애교를 부리니까 너무 이제 이쁘잖아. 그래서 초콜릿을 먹인 거지. 난 그게 독인 줄은 몰랐어요. 내가 생물학을 강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 행동이 이걸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는 거지. 내가 초콜릿을 좋아하니까 걔도 초콜릿을 좋아할 거다.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 옛날에 초콜릿만 먹어가지고 난리였는 거지. 그래서 나는 그냥 내가 먹이는 장면을 내 딸들이 못 본 거예요. 내 마누라가 못 보고.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먹인 거지. 얘 갑자기 애가 막 토를 하고 쓰러져 버린 거지. 조금만 늦게 갔으면 죽었을 것 같아. 죽었다 하더라고. 급성 췌장염이 와가지고. 내가 이제 나는 이뻐가지고 준 것이 독을 계속 먹인 거지. 이렇다는 얘기지. 사람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개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고양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다르다인 거지. 이게 다양성이에요. 그러면 간세포에서 어떤 생명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가 간세포에서 어떤 일을 할까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지. 그러면 사람의 간과 개의 간과 고양이의 간이 다 다르다는 얘기지. 사람의 간과 개의 간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초콜릿을 먹으면 당이 보충이 되어서 활력이 생기는데 개는 죽어버린단 말이잖아. 그러면 생물학 이론에서 간세포에 대한 이론을 배우게 되면 간세포의 이론은 누구의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될까가 돼버린 거지. 그렇다고 생물학 교재에다가 사람의 간세포에 대한 설명, 개의 간세포에 대한 설명, 고양이의 간세포에 대한 설명을 다 기록을 한다라면 생물학이 이 방을 가득 채우는 교재가 되지 않을까? 이제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됐어? 그래서 물론 이들이 만나가지고 협약을 한 것은 아닙니다. 협의를 한 것은 아닙니다. 암묵적인 룰이 생물학 이론에 대한
규칙을 정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후로는 내가 자주 얘기는 이제 못할 것 같아요. 꼭 기억하셔야 되겠지. 보편성에 근거합니다. 알겠지? 그러면 우리가 배우고 있는 내용은 보편적인 사실에 의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사람의 염색체는 개수가 몇 개이지? 46개? 우리 옆집에 친구인 철수가 클라인펠트예요. 염색체가 47개예요. 그 옆집에 친구인 영희가 터너 증후군이에요. 45개예요. 얘네들은 사람 아니야? 이해됐어? 고등학생들은 교재에 사람의 염색체는 46개라고 되어 있으면 문제가 나왔을 때 그냥 46개 무조건 찍어요. 대학생들은 1번 45개, 2번 46개, 3번 47개, 4번 48개, 5번 49개, 몇 번 찍을 것 같아? 1번이나 3번 찍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야, 설마 내가 대학생인데 중학교 때 배우는 이런 내용들 쉽게 문제는 안 냈을 거야. 뭔가 함정을 팠을 거야. 인 거지. 왜? 살아오면서 사기당한 게 너무 많거든. 친구에게 배신도 당했거든. 그러니까 출제하는 놈도 그들과 같이 나를 사기칠 거야. 인 거지. 너무 슬픈 현실이죠. 여러분들 살아온 삶 그래봐야 이제 20년 조금 더 지났을 것인데 그 삶이 어땠길래 사람을 못 믿냐고. 출제위원을 어떻게 못 믿냐고. 그지 않아? 그게 여러분들 선배들이 다 잘못한 거예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시험을 치는데 이상한 문제들만 풀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문제를 내는 출제자가 와, 이 사람도 뭔가 함정을 팔 거야 인 거지. 두 번째는 다른 내 친구들은 옆에 있는 민수나 민경이나 이런 애들은 다 46을 찍을 거야. 근데 사실 이런 클라인펠트도 있고 터너 증후군도 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찍으면 나만 맞을 거야 인 거지. 나만 맞을 거야. 너무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스스로가 정합니다. 다른 친구들은 떨어뜨리고 싶은 것이지.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선택하지 않는 무엇인가를 대학생들은 선택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능 못 믿겠으면 수능 문제 한번 풀어봐. 수능 1등급 받으려면 19개 맞아야 돼요. 맞아? 지금 19개가 10개도 못 맞아요. 아닐 것 같아? 나중에 임용시험 치기 전날 아니면 임용시험 치기 전날은 안 되니까 임용시험 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수능 문제 한번 풀어봐. 10개 맞출 수 있는지. 생물학 총론이면 임용에 나와 있는, 수능에 나와 있는 그 문제들 다 해결하고 남아요. 근데도 못 풀어요. 왜? 이런 특징 때문에. 이해가 가? 그래서 우리는 이 규칙을 정했으면 규칙을 따르자고. 이제는 수업 시간에 내가 하도 지랄하니까 이제는 질문 안 해요. 근데 수없이 많이 받아본 질문이에요. 사람의 염색체가 왜 46개냐고. 클라인펠트는 47개고, 48개 클라인펠트도 있고, 49개도 있고, 많게는 50개까지 있다고 나 들었는데. 터너 증후군은 45개인데, 니는 왜 46개만 답을 하냐고. 나는 45개 답인데, 인 거지. 생물의 생자도 모르는 거지. 시옷도 모르는 거지. 생물학을 4년 동안 공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해가 돼? 이건 서로 간에 약속된 겁니다.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현상이 조금 전 우리는 사람을 바로 연구를 하기 힘드니까 C. 엘레강스를 가지고 연구를 한다고 그랬었어요. 왜? 쉬우니까. 쉬우니까. 단순하니까 쉽다는 얘기지. 같은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면, 그러면 단순한 것을 가지고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단순성에 근거해서 이론화합니다. 알겠지?
보편성과 단순성. 예를 들게 되면 우리가 효소에 대한 반응에 대한 원리에 대한 것을 다룰 때 기본적인 식이 효소 엔자임 E에 기질 substrate S, 효소와 기질이 결합을 해서 효소 기질 복합체를 만들어요. 얘가 효소와 생성물로 해리가 되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이와 같은 대사에 적용이 되려면 첫 번째, 효소는 단량체이어야만 됩니다. 즉 기질에 대해서 결합 자리가 하나여야만 돼요. 두 번째, 얘는 비가역 반응이어야만 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는 내 몸의 효소는 1%도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전제하에서 효소에 대한 원리를 다룹니다. 그런 상황에 대한 것을 수용할 수 없으니까 자꾸 따집니다. 아니, 우리 몸의 효소는 다르지 않냐고. 지 혼자 딴 세상의 생물학을 공부하고 싶은 것이. 내가 지금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되겠어? 우리가 배우는 것은 실제 사실이 아닙니다. 실제 사실을 굉장히 단순한 극단적인 전제 조건 하에서 지금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이 반응에 대한 원리는 내 몸에 적용될 수 없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생겨.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오늘 이 하는 얘기가 너무 중요한 얘기야.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잖아, 이런 얘기. 그렇지 않아? 이게 생물학의 본질이에요.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까? 보편성과 단순성은 정반대예요. 생물은 다양성이기 때문에 어떤 변인에 대해서든 개체들에 대한 혹은 생명현상에 대한 수를 분포 양상을 그래프로 그리게 되면 이와 같은 정규 분포 곡선을 그려요. 그러면 이와 같은 전체 생명현상을 전부를 다 기록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이 중에서 모델을 설정하는 거예요. 이 모델이 이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델을 하게 해요. 모델을 설정하는 거예요. 원리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 모델을 다룰 때 이것을 대변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모델, 보편성인 거지. 보편성은 여기에 있지, 그지. 그래서 사람의 염색체의 개수가 몇 개냐라고 물으면 우리는 46개라고 답하는 거예요. 이걸 정답으로 인정 안 해주는 거예요. 왜? 45개와 47개는 유의수준 범위 밖에 있는 예외적인 현상인 것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도 이제 재미있는 사실이 75학번인가 76학번인가 여러분들 아버지보다 더 윗세대인 거지. 75학번, 76학번쯤 되면 내 삼촌 세대쯤 되게 돼. 그들이 시험 칠 때 사람의 염색체 개수를 묻는 문제가 대입 시험에 나왔어요. 답이 몇 개였을 것 같아요? 47개가 답이었어요. 왜냐하면 처음 사람에 대한 핵형 분석이 1930년대에 미국에서 이루어져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미국 있더라도 피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개방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혈액을 구해가지고 실험을 해야 되는데 혈액을 쉽게 구할 수가 없었어요. 헌혈 자체를 쉽게 사람들이 하지 않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제 실험을 하기 위해 가지고 피를 사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그 피를 파는 애들이 노숙자들이에요. 근데 하필이면 이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이고 이수성 돌연변이에요. 처음 이게 사이언스인가 네이처인가 우리 생물학에서는 탑 랭킹 1, 2위에 속해 있는 논문이에요. 논문집이에요. 여기에 실린 논문이에요. 처음 보고가 된 것이 사람의 염색체가 47개가 관찰되게 돼요. 그리고 이제 50년대에 47개가 보편적이지 않다는 것을 생물학자들이 인정을 해요. 그래서 50년대에 무엇으로 바꾸느냐면 46개가 보편적이다라고 바꾸게 돼요. 근데
한국의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이걸 아직도 바꾸지를 못한 거예요. 70년대까지. 20년이나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때까지 아직도 46개가 아니라 47개이다라고 문장이 찍혀 있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문제를, 대입 문제를 출제한 사람이 대학 교수일 건데 그 사람이 이 사실을 몰랐을까? 그렇지. 그런데도 정답은 뭐라 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지. 47개. 이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냐면 실제 사실과 학문적 사실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 생물학을, 석사를 지금 이수하거나 박사를 이수하는 놈들은 안 해도 돼요. 근데 우리는 생물 교사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자리에서 자꾸 그 실제 사실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하냐고. 대부분이 질문을 하게 되면 실제 사실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궁금하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실제 사실을 만약에 학생들에게 강의를 했다라면 그 학생들 다 떨어지지 않았을까? 책에 뭐라고 나와 있어? 그렇지, 47이라고 나와 있는데. 내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까? 응.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가 시험 칠 때는 대학 교육 과정이 범위이기 때문에 이때는 어떤 책이 아직도 안 바꾸고 47개고 어떤 책은 46개이면 얘도 인정해주는 안 해줍니다. 이건 이제 실제 사실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실제 사실이라 하는 것도 책에 수록되지 않은 실제 사실에 대한 것은 그건 인정할 수가 없는 거지.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이해가 됐어? 이게 보편성에 근거해서 이론화한다는 얘기야. 근데 단순성에 근거하게 되면 여기에 있어. 이게 단순성이에요. 극단적인 전제를 두고 설명을 하게 되면 보다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단순성에 근거해가지고 이론화하게 되면 이들을 이론으로 채택을 하게 돼.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보편성에 근거해서 이론화한 것인지 단순성에 근거해서 이론화한 것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구분하지 못하니까 어쨌든 우리가 전공 수업을 듣게 되면 이것만 다루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다루어요. 그래서 자꾸 이것도 있지 않냐인 거지. 그러니까 틀린다는 얘기야. 근데 또 어떤 이론은 이걸 또 다루고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또 따지는 건 네가 보편성에 의해서 이론화한 다음에 얘는 보편적이지 않지 않냐라고 또 따진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경우에 맞게끔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지. 현대사회에서 유일한 예외적인 국가가 대한민국이랍니다. 일본으로부터 독립이 되고 난 다음에 바로 6.25 사변을 겪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70년밖에 안 됐는데 우리는 너무나 빠른 성장을 이룬, 이건 경제적이든 혹은 다른 어떤 것이든 학문적이든 혹은 정서적이든 우리가 예를 들게 되면 뭐 중국 놈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경복궁 담벼락에다가 똥 누고 내가 어릴 때 80년대, 90년대 그렇게까지는 안 했지만 우리도 몰래 숨어가지고 바쁠 때는 구석에 골목에 숨어가지고 똥 누고 오줌 누고 했었어요. 근데 그 기간이 짧았는 거지. 왜? 계몽을 했으니까. 근데 그때 놈들은 그 계몽이 안 되니까 아직도 거짓거리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비난받는 것이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 우리는 너무나 빠른 시간에 이렇게 빠르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일어서게 된 거지. 유일한 사례래요. 1950년 아직도 북한은 민둥산에 나무가 없어요. 우리는 내가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는 70년대였고 70년대 80년대 초였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내 시골이 합천이었는데 산에 보게 나무가 거의 없었어요. 그럼 70년에서 지금 2020년이니까 50년밖에 안 됐잖아. 지금 가면 너무나 울창해요, 숲이.
50년 만에 이렇게 숲을 복원한 나라가 유일하게 한국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경제적으로만 막 발전한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것이든 문화적인 것이든 정서적인 것이든 환경적인 것이든 모든 것들이 다 발전하게 된 거지. 외국 애들이 서울에 놀러 와가지고 여행을 와가지고 청계천 보고 놀래잖아. 이런 사례가 없는 거지, 유일하게. 한국에 녹화는 박정희 대통령이 한 거예요. 그 사람이 이 녹화를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이 투자를 해요. 물론 왜 가능했냐면 이 군부 정권이니까 그때는 병사들 수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병사들을 무제한적으로 쓸 수 있던 시대였는 거지. 예를 들게 되면 예전에 지금 6, 7년 됐나? 한 10년쯤 됐나? 그 낙산사가 붙었잖아. 그 지역이 돌산이어가 나무가 자랄 수가 없는, 한번 숲이 파괴되게 되면 더 이상 숲이 복원될 수 없는 땅이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하라고. 그래서 했어요. 어떻게 했는 줄 알아? 산이 이렇게 있으면 이 돌산이야. 흙이 없어. 나무가 자랄 수가 없잖아. 산을 이렇게 깎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당시에 70년대니까 60년대 말이니까 70년대 초니까 뭐 교통도 발달되지 않았을 거 아니야. 그 군사들 동원해가지고 흙을 치고 여기다 흙을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무를 심었는 거예요. 그 숲을 복원시켜버린 거예요. 전 세계가 놀란 거지. 근데 그걸 우리가 불태워버린 거지. 근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빠르게 무엇인가를 이루게 된 이유가 다른 누군가는 가지고 있지 않는 유일한 우리나라만의 글자가 눈치래요. 우리가 눈치 본다 하잖아. 눈치 본다를 우리는 지금 비하에서 많이 얘기를 할 때 쓴다는 얘기지. 그러나 사실은 뜻만 본다라면 너무 좋은 말이에요. 자,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눈치를 본다라고 하면 무엇이 전제가 되어야 되냐면 그 상대방의 모든 것들에 대한 걸 이해를 해야지만 내가 눈치를 볼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대한 특징이에요. 이제 사실은 민족이라 하기 힘들잖아. 솔직히 한국에 얼마나 많은 피가 섞이게 돼. 그렇지 않나? 친구들 얼굴 보게 되면 우리 마누라 집안은 저기 아랍 계열이 피가 굉장히 많이 섞였어요. 그래서 장인이든 첩백부님이든 보면 장인이 막내니까 그 첩백부님들이 몇 분 계세요. 얼굴을 보면 거의 아랍 사람이에요. 그 가족들 다 모이게 되면 남자들은 대부분 다 아랍 사람처럼 굉장히 잘생겼어요. 왜? 아랍인들 잘생긴 사람 좀 잘생겼잖아. 눈도 부리부리하고 눈썹도 막 진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좀 보게 되면 동남아 계열이 많이 섞여 있는 경우도 있고 위쪽이 섞여 있는 경우도 있고 다 섞여 있는 거잖아. 그건 단일 민족은 아닌 거지. 민족성이라기보다는 국가성인 거지. 여기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특징이 이걸 알고 있다는 얘기. 왜? 어릴 때부터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대한 특징이에요. 근데 왜 이거를 못 써먹냐고. 왜 못 써먹냐면 지가 대학생이라고 하는 이 뽕이 너무 높아서 그래요. 자꾸 자기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려고 하고 자기의 것을 주장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상대방의 눈치를 볼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스스로에 대한 능력을 발휘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자기 것 주장하려고 하지 말고 책에 있는 것을 빨리 이해하려고 눈치를 보려고 해. 출제자의 눈치를 잘 보면 당연히 성적은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어떤 의도로 이 문제를 내고 이 사람이 어떤 의도로 이와 같은 문장을 작성하고 그게 정답이잖아. 이해가 되겠어? 무슨 말인지. 그러면 눈치껏 해야 되는 거지. 눈치껏. 이때는 보편성에 근거해서 이론화한 건가 보다. 이때는 단순성에 근거해서 이론화한 것인가 보다. 이걸 빨리 캐치해야 되는 거지. 이해가 돼? 그래서 이때는 자꾸 이 비보편적인 사실을 가지고 이걸 자꾸 기각시키려고 하면 안 돼요. 이것도 있지 않냐, 저것도 있지 않냐. 자, 오늘 내가 두 가지 얘기했지. 하나는 뭐라고? 내 생각은 이란 말 절대 하면 안 돼. 두 번째는 이것도 가능하지 않냐, 저것도 가능하지 않냐 하면 안 돼. 알겠지? 세 번째는 혹시나, 왠지
하면 안 됩니다. 요 세 가지가 대학생들의 특징이에요. 질문할 때 내 생각은 이런데요. 아, 선생님 이것도 가능하지 않아요? 혹시 이러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이 세 가지 질문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만 지킬 수 있으면 남들보다 훨씬 더 빠르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은 이제 시험이 거의 없어졌는데 미트나 피트는 아예 없어졌지. 미트나 피트 강의를 했었어요. 그때 이제 강의장에 가게 되면 물리 선생도 있고 화학 선생도 있고 유기화학 선생도 있단 말이야. 그 물리 선생인데 물리를 질문을 하고 유기화학 선생인데 유기화학을 질문을 한단 말이지. 다 대학생들, 특히 미트를 준비하는 애들은 다 대학 4학년 졸업하던 애들이잖아. 그리고 전공 애들도 많아요. 이거 내가 임용 강의장에서도 들어봤던 질문이에요. 물리 전공자가, 그것도 교사가 되려고 준비하는 놈이 와가지고 질문을 하는데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원운동 일대라고 시작돼요, 문두가. 근데 질문이 뭐냐 그러면, 아니 교수님 원운동이 아니면 이 답이 틀리지 않냐요? 라고 질문하는 거지. 듣고 있는 내가 막 미치겠는 거지. 와, 저런 애는 그냥 선생 제발 안 했으면 좋겠다. 우리 아들의 물리학적 사고를 위해서. 아니 문두에 원운동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는데 원운동이 아니면 이 답이 아니지 않냐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그게 말이 되냐고. 그게 대학생이니까 하는 얘기예요. 왜? 고등학생은 원운동밖에 안 배우거든. 그러니까 원운동밖에 생각을 안 해요. 그 상황에서. 근데 지가 전공을 배웠으니까 나는 이것도 알고 있는데라고 지식 자랑하고 싶은 거지. 니는 몰랐지인 거지. 출제자를 지적질하고 있는 거예요.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봐봐. 학생들이 나를 지적질하면 기분 좋겠어? 그지. 나는 정말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내로남불이에요. 지가 하면 로망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에요. 개소리예요. 지가 해도 불륜이에요. 지가 하면 왜 로망스가 되는 거야? 잣대가 달라지면 안 돼. 우리는 과학을 전공하는 식자들이잖아. 절대 잣대는 달라지면 안 돼.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잣대는 명확히 일치해야 돼. 그걸 못 지킨 애가 나라가 지금 이 모양 이 꼬라지예요, 지금. 난리잖아요. 누구는 죄 짓고도 잘 살고 있고, 누구는 죄 안 짓고도 죄 짓는 것처럼 벌 받고 있는 거고. 요즘은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게. 말하자면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게 돼. 법을 힘 있으면 지 마음대로 이용하는 것이고, 그지 않나? 그걸 안 당해봤으면 모르죠. 한번 당해봐요. 사람 미치는 거지. 특히 교통사고를 당해보게 되면 절실하게 깨달아요. 그뿐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예를 들게 되면 그런 거지. 특히 연예인들 내란칠 때 너무 좋은 거지. 아, 쟤 학폭했는 놈이야. 아님 말고인 거지. 그지 않아? 근데 이미 걔는 실제 학폭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연예인의 생명이 끝났다는 얘기지. 그럼 뒤에 갔어. 아, 그거 내가 잘못 알았다. 말이 되냐고, 그게. 그게 어떻게 인정이 되는 나라냐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짓거리 하는 악마들이 살고 있는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냐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이걸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학생들의 사고를 교정하고 학생들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교사의 임무예요. 책임이고 의무예요.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러려면 나부터 그렇게 바뀌어야만 돼요. 그래서 옆에서 누군가 카더라는 전파하지 마세요. 말은 그렇게 전파하는 것 자체가 죄업을 쌓는 거예요. 어쨌든 대학생이기 때문에 많이 배웠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 전에 자꾸 이제 상대방에 대해서 경쟁을 하다 보니까 깔아내려야지만 내가 우위에 설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해요. 사람들이 그런데요. 어떤 현상이 있으면 이 일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 치우기가 100원을 벌고 있어요. 영수는 150원을 벌고 있어요. 이걸 하면 치우기는 200원을 벌어요. 근데 영수가 1,500원을 벌어요. 그러면 치우기는 절대 이 일을 하지 말자라고 주장한대요.
내가 수입이 2배나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10배가 늘어나는 것이 너무 짜증나기 때문에 안 한대요. 갑자기 느껴지는 거 없어? 지금 우리나라 현상이잖아. 이걸 안 하게 되면 치우기는 80원을 번대요. 영수가 70원을 번대요. 이거 한대요. 내가 20원 덜 버는 거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영수가 80원 덜 버니까 박수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제대로 된 세상이냐고. 그래서 사고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판단하는 잣대가 중요한 것이고 절대 내로남불은 하면 안 돼요. 잣대는 똑같아야 돼요. 그지 않아? 그게 몸에 배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공부를 할 때도 그런 일들을 벌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내로남불이 몸에 체득되어 있으니까 자꾸 내 생각은 자꾸 주장하잖아. 내 생각은. 내가 하는 것은 참이어야 되는 거지. 남이 하는 것은 거짓이어야 되는 거고. 똑같은 건데도 불구하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재밌는 것이 뭐냐 그러면 그러면 좋아.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우리 몸은 너무나 많은 종류들의 조직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각각의 조직마다 생긴 것이 다르고 형태가 다르고 생물학에서 구조는 형태라 하고 기능은 생리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왜 한 달에 한 번씩 생리를 한다고 좋은 말 아니에요. 생리는 나도 해요. 내 몸의 기능이 생리라고. 생리가 옳은 말이 아니고 뭐라 해야 되지? 월경이지. 월경을 하는 거지. 생리는 내 몸의 현상, 기능을 생리를 하는 거예요. 각각의 세포마다 형태와 생리적인 특징이 다 달라요. 그러면 세포에 대해서, 사람의 세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에 대해서 다루게 되면, 그럼 여기에서는 모든 세포를 다 다룰 수가 없으니까 가장 보편적인 세포를 선택을 한 거예요. 그게 뭘 것 같아? 간이야, 간. 왜? 우리 몸에서 대사가 가장 많이 일어나고 가장 활발한 곳이 대사의 중추가 간이기 때문이야. 그럼 식물은 뭘 것 같아? 잎이야. 식물은 잎이 대사의 중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외부로부터 소화계로부터 물질들을 흡수하게 되면 1차적으로 간으로 모아요. 간에서 재분배를 해주는 거지. 식물은 1차적으로 잎으로 모아요. 잎에서 재분배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보편적인 가치를 두고 설명을 한단 말이지. 예를 들게 되면 내 몸의 모든 세포는 다 해당 과정을 수행을 해야 되겠지. 그럼 내 몸에서 일어나는 해당이라고 하게 되면 이 해당의 주체가 되는 세포가 뭐가 된다고? 간세포가 가장 우선인 것이지. 이게 이제 보편성에 근거한다는 얘기예요. 내 말 이해가 되겠지? 그럼 최근 저자는 간세포를 염두에 두고 지금 막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대학에서 좀 대학물 먹었다는 놈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지. 아니, 근육세포는 다르지 않냐고. 그러니까 대화가 단절되는 거지. 근데 내가 왜 이 귀중한 시간에, 안 그래도 원래는 좀 바쁘다고 얘기를 안 하고 계속 지금 엉뚱한 얘기 하고 있냐면, 이게 안 되면 시간이 더뎌질 수밖에 없어요. 첫 시간에 내가 정말 오랜만에 이런 오리엔테이션 하는 거, 옛날에 했던 건데, 원래는 내가 이걸 먼저 하고 진행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생물학에 대한 본질을 모르고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거지. 내 말이 이해가 돼? 그러니까 간과 근육은 다르잖아. 근데 이걸 두고 왜 달라요? 초등학생도 아니고, 그렇지 않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6년 동안 생물을 공부하고 대학 4년 동안 10년 동안 생물을 공부했는데 아직도 간과 근육세포에서 일어나는 대사가 다르다는 걸 인지하지 못한다면 선생의 길은 포기해야 되지. 내가 너무 심한 말 했나? 그렇지 않아? 그 정도는 하자는 얘기지. 그 정도 가장 기본은 갖추자는 얘기지. 그지? 근데 자, 그러면 여기에서 사람과 개와 고양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 뭐가 보편적이야? 그러면 안 되지. 그게 이제, 이게,
생물학과 생물유사학의 차이점이에요. 생물학으로부터 파생된 것이 농학. 농대 전체가 생물학이에요. 약학, 의학. 이게 이제 생물학으로부터 파생된 세 개의 단대예요. 이 세 개의 단대가 가지고 있는 공통된 특징이 뭘까? 인간 중심이에요. 인간 중심의 사고라고. 그러면 생물학과와 이들 학과의 차이점이 이제 이해가 됐어? 우리는 사람을 중심에 두고 사고하면 안 돼요. 사람을 중심에 두고 사고를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중심을 두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농대와, 그잖아. 그들은 저기 그 길가에 있는 강아지 풀을 연구하지 않는단 말이지. 왜? 작물로서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작물 생리학과 식물 생리학은 달라요. 왜냐하면 작물은 인간에 의한 인위 선택에 의해서 품종이 개량된 것이기 때문에 생리적인 변화가 일어나야지만 사과도 굵어지게 될 것이고 당도도 높아질 거 아니야. 그래서 작물 생리학과 식물 생리학은 많은 얘기가 서로 상반돼요. 그지 않아? 이제 이해가 되겠어? 그래서 사람을 중심에 두고 생각하면 그건 생물학이 아닌 거예요. 근데 생물학을 연구하는 자들이 연구를 한다면 전부 이제 관찰하려면 실험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실험을 하게 되면 너무나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지. 엄청난 돈이 투자가 되게 돼요. 그 돈은 어디에서 올 것 같아? 지돈 가지고 실험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전부 외부에서 연구비를 받아가지고 실험을 해요. 그럼 연구비를 주는 사람은 정말 생물학의 발전만을 순수하게 요구해가지고 연구비를 줄까? 천만에. 자기에게 이익이 되니까 주는 거지. 예를 들게 되면 식물에서 게놈 연구, 특히 엽록체 게놈 연구가 가장 먼저 게놈 맵이 완성된 것이 담배예요. 왜냐하면 식물을 가지고 돈 버는 것 중에 사업 중에 가장 돈 많이 버는 사업이 담배예요. 그 담배 엽록체 게놈이 가장 먼저 짚맵이 완성되게 돼요. 담배하고 같은 족수, 담배가 무슨 과지? 담배 무슨 과인지는 몰라? 솔라네이신데. 가직과예요. 가직과에 속하는 대표적인 과체류가 가지. 자, 가지를 좀 크기를 줄여봐. 그리고 보라색을 녹색으로 바꿔봐. 고추가 되지? 고추를 좀 크기를 키우면 동그랗게 만들어봐. 피망이 되지? 피망에다가 좀 속을 채워봐. 그지? 토마토가 되지? 그거 다 가지과들이에요. 우리가 왜 그 포메이토라고 들어봤어? 땅 속에서는 감자가 자라고 땅 위에서는 토마토가 자라고, 그게 가능한 이유가 둘이 같은 속이에요. 그래서 담배가 발전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등달아 가지고 토마토에 대한 연구나 감자에 대한 연구가 발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식물 생리학에 토마토 얘기가 많이 나온 이유가 그것 때문인 거예요. 이처럼 연구비를 지원하는 놈은 인간의 입장에서 연구비를 지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과 관련되는 것들이 먼저 밝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연구비가 동물학과 식물학은 연구비가 똑같은 일을 한다라면 한 10배 정도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식물학자들이 다 항상 가난해요. 그러다 보니까 식물학이 동물학에 비해서 너무나 월등하게 뒤떨어져 있어요. 식물 생리학 책을 보게 되면 동물 생리학과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굉장히 표현 자체도 거칠고 굉장히 좀 뭔가 미숙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이제 그만큼 식물학에 종사하는 자들이 적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원래 생물학과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생물학은 없었어요. 세 개의 학과가 통합이 된 거예요. 동물학과, 식물학과, 미생물학과. 화학은 완전하게 통합이 되었어요. 근데 생물은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완전한 통합을 이루지 않아요. 그래서 아직도
생물학회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한국도 생물학회라고 하지 않고 생물과학연합회라고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직까지 학문이 통일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통합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무체인데도 불구하고 면역학에서 사용하는 개념과 세포학에서 사용하는 개념이 달라요. 분자 유전학에서 사용하는 개념이 달라요. 예를 들게 되면 분자 유전학에서는 엑손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면역학은 진 프래그먼트라는 단어를 써요. 다르다는 얘기지. 근데 그걸 인정을 해줘요. 그러면 내가 면역학을 공부할 때는 세포학적 개념을 들고 와가지고 아니 개념이 틀렸지 않냐라고 하면 안 되겠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가 저급하다는 이유가 얘네들은 너무 쉬워요, 이건. 우리 같은 어떤 이런 어려움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는 적게 분류하도록 13개 교과인데 13개 교과가 다 개념을 독립적으로 쓰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는 뭐라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게 되면 원래는 단백질 가수분해 효소라고 표기해야 돼요. 근데 동물 생리학을 하는 놈들은 단백질 분해 효소라고 표기를 해요. 근데 이걸 가지고 효소학, 생화학자가 지적할 수가 없어요. 왜? 저것과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과예요. 그러니까 지적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다 배워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개념이 세포학에서 배웠던 개념과 생화학에서 배웠던 개념과 생리학에서 배우는 개념과 생태학에서 배우는 개념이 다르다는 얘기지. 이걸 우리는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생물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예를 들게 되면 식물 생리학에서 낙엽이라고 하는 것은 식물체가 스스로 능동적으로 자기의 잎을 잘라내는 거예요. 이게 낙엽이에요. 그러면 소나무는 낙엽이 성립이 될까 안 될까? 그렇지, 안 됩니다. 얘는 스스로 능동적으로 잎을 잘라내는 것이 아니고 잎이 시간이 오래 죽어버렸어요. 죽어가지고 고사된 잎이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나무에 떨어지는 잎은 낙엽이 아니에요. 근데 생태학에서는 이것도 낙엽이라 한다는 얘기지. 옛날에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항상 와가지고 생태학 할 때 질문하는 거지. 네가 식물 생리학 할 때 그렇게 강조했지 않냐고. 소나무의 잎은 낙엽이 아니라며. 와, 근데 생태학에 보니까 낙엽이라고 되어 있잖아. 인 거지. 그 전에 이런 오리엔테이션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해가 되겠어? 그래서 달라요. 예를 들게 되면 정산이라고 하는 것은 식물체를 통한 수분의 증발을 정산이라고 불러요. 근데 생태학에서 정산량을 측정을 하게 되면 누구도 포함시켜버리냐면 동물도 포함시켜버려요. 들고 와 얘기하는 거지. 네가 정산은 식물에서 그건 식물 생리학이고 오늘은 생태학이잖아. 그렇게 말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왜? 지금 뭔가를 나하고 싸우고 싶은 거지. 반박하고 싶은 거지. 이제 내가 어떤 얘기 하는지 이해가 될까? 다시 돌아와서 여기에서는 그럼 어느 것을 중심으로 연구를 하고 있을까 하는 실제 현장인 거지. 그래서 대부분이 사람 중심이에요. 그러나 생물학에서의 가치에 대한 것은 얘가 보편적인 것은 아닌 것이지. 그래서 보편성과 단순성에 대한 것을 적용하지 못할 때는 생물학자들의 인식에 대한 보편성이에요. 인지도예요. 그럼 당연히 이들 중에서 어느 것이 인지도가 높을 수밖에 없어? 그치, 나도 사람인데 나를 중심으로 연구하지 않을까? 그럼 똑같은 간세포에서의 일이 밝혀졌다면 생물학에서는 무엇을 이론으로 채택한다고? 사람의 간세포를 이론으로 채택하는 거지. 우리가 배우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이제 이해가 되겠어? 그래서 이 세 가지 보편성과 단순성과 인지도에 근거해서 이론화된 생물학자들의 생각을 우리가 배운다는 것, 이것만 몸에 체득하더라도 오늘 수업 다 한 거예요. 아니 그냥 이번 강의 전체 다 한 거예요. 이것만 알더라도. 왜냐하면 이것만 내가 정확히 인지할 수 있다면 책 읽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 우리 대학을 4년간 다녔는데. 3년간 다녔나? 응. 최소한 대학을 3년간 다녔는데 혼자 한글로 된 책을 못 읽는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이제까지 왜 못 읽었어? 몰랐으니까. 이걸 대학에서 누구도 얘기를 해준 적이 없는 거지.
이 얘기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일반 생물학을 강의하는 그 놈들이 첫 시간에 나처럼 요 얘기만 한 번만 해줬다라면 여러분들의 대학 생활이 너무나 쉬웠을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수업 들을 때마다 힘든 거지. 2학년 때 세포학 들을 때 생각 가지고 3학년 때 생리학 들으니까 뭔가 안 맞는 거지. 이상한데? 이렇게 안 배웠는데 인 거지. 교수마다 얘기하는 것이 다 왜 다르지? 저 교수는데 이렇게 배웠는데 또 이 교수는 왜 학문이 다르니까. 그지 않아? 오늘은 첫 시간에 개괄적으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이 정확히 어느 위치에 있는지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이외에 차차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특히 이제 기본반 할 때 조금씩 수업하면서 내용이 나올 때마다 이런 내용에서는 이런 질문들이 들어오게 되고 이럴 때는 이런 사고는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씩 얘기를 할 것입니다. 이건 기본 강의에서는 좀 하는데 나중에 심화 때는 되도록이면 없애고 빠르게 진도를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이 뭐냐 그러면 제발 좀 생각하지 말자 하겠지. 근데 생각하지 마라라고 해서 이거 안 쓰면 안 됩니다. 안 쓰면 치매 빨리 와요. 써야 돼요. 매일 써야 돼요. 생각을 해. 생각하지 마. 자, 생각을 해. 생각하지 마. 해서 두 생각의 뜻이 다른 거지, 그지?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될까? 왜가 아닙니다. 지금은 물리학도 why, 왜에 대한 과목이 아니에요. how, 어떻게에 대한 과목이에요. 생물학은 why나 how가 아니에요. 왜, 어떻게가 아니에요. 이해가 돼? 물론 생물학에서도 어떻게를 하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누가 한다고? 생물학자들이 한다니까. 우리는 뭘 한다고? 그들이 어떻게를 정해주면 그 어떻게를 받아들인다니까. 우리가 어떻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를 정해주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전달해주는 전달자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생각에 대한 이해는 나중에 해도 돼요. 그 생물학은 공부할 때 이해를 하고 외우려고 하지 말고 많이 외우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돼요. 시험은 이해를 하지 못하더라도 외우면 시험은 합격해요. 그래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리고 지가 이해를 못하면 학교에 가가지고 그냥 책에 있는 내용만 전달해주면 되고 자기의 생각만 안 덮었으면 돼요. 근데 자기가 완전하게 이해하면 학생들에게 이해하는 것들 해줘도 돼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겠지, 그지? 본 수업부터는 좀 끊었다 가자. 좀 쉬었다 합시다.